가산금이라 한다. 그러니까 가산금은 돈 안 내서 붙는 연체이자 성격이 되고,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붙는 벌칙의 성격이 된다. 그래서 가산금은 이자, 가산세는 조세, 이렇게 구별이 된다.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이라는 것은 용어 자체를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출제될,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 재산세는 지방세면서 시군구세다. 그 다음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한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러면 고지서를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전기요금 고지서 보세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써 있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는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고지서가 날라오는 조세는 항상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더라. 그런데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자가 붙는데, 이 이자를 우리가 세법에서는 가산금이다, 이런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고지서 날라오니까 가산금만 붙고, 가산세는 발생할 수가 없다. 왜?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는데, 표준세율이다. 요거 친해져야 됩니다. 표준세율은 글자 그대로 명칭이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통점이 뭐죠? 지방세입니다. 그럼 지방세에서 적용하는 세율의 명칭을 뭐라 그러냐? 표준세율이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명칭이에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이 나온다. 이 세율을 뭐라고 얘기한다? 표준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이 나와 있으면은 항상 같이 공부할 게 뭐가 있느냐? 탄력세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탄력세율은 뭐냐 하면은, 표준세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4%다. 요게 표준세율이다. 다시 처음부터 해. 자,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표준세율이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은 용어 자체에 불과한 거니까 큰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이름이 표준세율인데, 이 표준세율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다. 그러니까 꼭 4%가 나왔다 그래서 4%를 지킬 필요는 없다. 이게 과거에 한번 주어졌죠. 그럼 이상하다. 그럼 세율이 법에서 정해졌는데 왜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가 지방세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탄력세율이라는 걸 적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탄력세율이 뭐냐? 탄력이에요. 글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누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런 권한을 줬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탄력세율. 그러니까 표준세율이 4%다 그러면 요거의 50%니까 몇 프로가 되죠? 2%가 되죠. 따라서 2%를 가산을 해서 6%로 할 수도 있고 2%를 갖다가 빼서 어떻게 됩니까? 2%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최하 2%부터 최고 6%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다. 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세법, 다시 말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을 뭐라고 그런다? 표준세율. 지켜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해서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왜? 탄력세율을 적용하니까. 탄력세율의 뜻이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탄력세율이 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세 대상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미리 공부합니다. 우리가 재산세는 보유세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재산을 보유해야지 재산세 내는 거냐? 뭐 칠판을 보유했다, 재산세 낸다. 책상을 보유했다, 재산세 낸다.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다, 재산세 낸다. 이건 아니죠. 여러 가지 재산 중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재산은 딱 5개뿐이 없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5개죠. 이 손가락이 누구 겁니까? 누구 재산이에요? 내 재산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재산세 부과되는 재산은 손가락을 연상하면 됩니다. 딱 몇 개뿐이 없다? 5개뿐이 없다. 이건 꼭 과세 대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왜? 어떤 걸 갖고 있어야 취득세 내고 어떤 걸 갖고 있어야 재산세 낸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좀 뒤에도 하겠지만 5개뿐이 없다는 것. 첫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뿐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배 갖고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시험에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나올 것은 3가지: 토지, 건축물, 주택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 건축물 속에는 주택은 어떻게 된다? 포함되지 않죠. 포함되지 않으니까 따로 쓴 거죠.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 이론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는 주택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가 되죠. 왜 제외가 되느냐? 따로 썼으니까.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러면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라고 하는 상가 건물들이 있겠고 공장용 건축물 등이 있겠죠. 우리가 세법에서 건축물이다 그랬으면 2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일반 영업용 건축물, 상가 건물. 그러니까 상가 건물 갖고 있다, 사무실용 건물 갖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 낸다는 얘기고,
공장용 건축물이 있다. 당연히 재산세를 징수한다는 얘기죠. 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